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천재노 교과서의 어휘의 양상과 쓰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같은 대상, 과자라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는 까까라고 표현하고 할머니는 주전부리라고 표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같은 대상을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부르는 것, 우리가 세대와 연령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른 어휘 차이 일어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서둘러 주세요. 파스타는 알덴테로 해주세요. 자,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말을 전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전문어의 특성. 특정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하고요. 정밀한 개념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또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표현하기 어렵고 외국어를 차용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문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말을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채소도 소태해주세요 말하는 대신에 채소도 썰어서 기름에 볶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 자,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막 바쁜 상황에서 채소 소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빠른데 채소도 썰어서 기름에 볶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려고 사용을 합니다. 또한 다른 어휘로 대체하기 어려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같은 생일 파티를 하는 상황에서 자, 여기 보시면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와, 완전 취저. 역시 찐친이 최고야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취저, 취향 저격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내 취향에 잘 맞는다 라는 거고요. 이 찐친, 가장 친한 친구를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노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에 불러줘 고맙네. 생일 축하하네. 아, 나에게 안성맞춤이네. 막역지우가 있어. 참 좋구먼.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내 안성맞춤 나에게 딱 맞는다. 내 취향에 딱 맞는다. 그리고 막역지우, 아, 정말 가장 친한 친구. 이제 오랫동안 함께 지낸 이제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가 있어서 참 좋구만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거를 지금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른 어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기성세대는 비교적 기존에 쓰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층은 이런 기성세대보다 이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SNS 등의 매체 사용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유행이나 새로운 문화에 민감하여 새 말 또는 새로운 언어 문화를 더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별로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또한 인터넷 언어의 특성 볼게요. 지금 위에 인터넷 공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강추 이런 줄임말 사용됐고요. 티키타카 외국어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런 이응 초성이 사용됐습니다. 또한 이 띵작의 경우에는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는 것과 단어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을 이제 띵작이라고 표현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언어 왜 사용이 되었느냐? 이제 그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글자를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의미 전달이 빠른 초성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상 대화의 영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줄이고 생략한 표현을 씀으로써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전문어 나왔네요. 이 전문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전문어의 경우에는 전문 집단 안에서 쓰면은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어를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하면 일반인들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는 풀어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이제 전문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전문어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맥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맥락이 뭔가요? 지금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자,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말하는 이, 그리고 청자, 듣는 이의 이제 뭐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장소 또는 그들이 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상황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발화를 하더라도 이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도를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맥락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특정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맥락을 말해요. 세대, 성별, 문화, 지역과 같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맥락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확인해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보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자, 서로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 나와요. 보세요. 시장하지? 네? 시장 다녀오셨어요? 자, 이 시장하다 배고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할머니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하, 할머니도 시장하시죠? 자, 자기가 모르던 이제 기성세대의 어휘였는데 그거를 이제 배워서 바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혼밥할 뻔했는데 잘 됐네요. 자, 할머니가 또 이해를 못하죠? 그러자 이번엔 아이가 설명해줍니다. 아,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는다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도 바로 오늘은 우리 혼밥이 아니구나 라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로 상대가 사용하는 어휘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보고서 내용 볼게요. 지금 보고서에 핵 인싸라 뭐 이거는 매주 완전 갓생 오브 갓생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라는 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막 줄임말과 신조어를 남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소통할 때에는 좀 서로 상대방의 그 어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고요. 내가 그 말을 사용하는 상황이 적절한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걸 볼게요. 지금 새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쫄면이라는 단어는 쫄깃한 면에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래요. 이 쫄과 면, 요거를 떼어내서 만든 건데요. 이거에서 쫄깃하다의 쫄과 한자 면을 결합시킨 건 사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뜻도 잘 통하고 발음도 정겨워서 모든 이의 입에 척 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뜻이 잘 통하는 새말은 그 어법에 이제 적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새말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다면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새 말은 일부러 우리가 막 퍼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퍼질 말은 퍼지고 사라질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인데 그 단어를 표현하기에 너무 적합한 말인데 그것보다 더 좋게 표현할 말이 없는다면 어휘라는 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 말에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귀를 열어서 좀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그 말의 운명을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뜨자라는 이 새 말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세대별 어휘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나온 문제이죠.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층과 노년층 세대가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노년층. 노년층은 여러분 새말이나 외래어 자주 사용하지 않죠. 요거는 이제 청소년층의 특징이고요. 상대적으로 인터넷 언어에 특성하다? 아니에요. 노년층은 인터넷 언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청소년층은 외래어보다 한자 사용 빈도가 높다? 아니죠. 요것도 노년층의 특징입니다.
청소년층은 노년층과 달리 비교적 기존에 쓰던 어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반대로 돼 있네요. 노년층입니다. 노년층. 노년층은 비교적 기존에 쓰던 어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5번. 청소년층과 노년층은 언어 문화에 반응하고 언어 문화를 수용하는 성향이 다르다. 요게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대별 어휘의 차이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전문어의 그 특성 또는 이제 세말의 특성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